천왕성은 태양에서 7번째 자리한 행성입니다. 목성과 토성을 한참 지나야 비로소 닿는 곳. 그곳에 있는 건 차갑게 얼어붙은 푸르고 시린 거대한 세계입니다. 태양계의 가장 바깥 깊은 어둠 속 천왕성은 오래도록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천왕성이 세상에 알려진 건 1781년의 일입니다. 영국의 음악가이자 천문학자였던 윌리엄 허셜이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살피다 발견했죠. 그 전까지 인류가 알던 행성은 맨눈에 보이는 5개뿐. 천왕성은 도구의 힘으로 처음 찾아낸 새로운 행성이었습니다. 허셜은 처음에 이 희미한 점을 해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멀고 어두워서 누구도 그것이 새 행성이라고는 단번에 믿지 못했어요. 그 움직임을 몇 달이고 따라간 끝에야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알던 것보다 2배는 더 넓다는 것을요. 사실 천왕성은 허셜보다 훨씬 전부터 밤하늘에 있었습니다. 여러 천문학자들이 그 점을 보고도 그저 평범한 별이라 여겨 목록에 적어두기만 했어요. 너무 천천히 움직여서 아무도 그것이 행성인 줄 알아채지 못한 거죠. 보고도 보지 못했던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천왕성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 속 하늘의 신 우라노스에서 왔습니다. 다른 행성들이 로마 신들의 이름을 가진 것과 달리 천왕성만은 그리스 이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신화 속 우라노스는 토성이 된 신의 아버지이자 목성이 된 신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허셜은 사실 자신을 후원한 영국 왕을 기려 조지의 별이라고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천문학자들은 한 나라의 왕 이름을 하늘에 새기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남은 것은 신화 속 하늘의 신 우라노스였습니다. 태양에서 천왕성까지의 평균 거리는 약 29억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약 19배에 달해요. 그 먼 곳에서 보는 태양은 우리가 아는 따뜻한 해가 아니라 조금 더 밝은 별 하나에 가깝습니다. 태양빛이 천왕성에 닿는 데는 약 2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지구까지는 8분이면 오는 빛이 천왕성까지는 거의 3시간을 날아가야 해요. 지금 천왕성을 비추는 햇빛은
3시간 전에 태양을 떠난 빛입니다. 천왕성의 지름은 약 57,000km, 지구의 4배에 달합니다. 태양계에서 3번째로 큰 행성이에요. 만약 천왕성이 텅 빈 공이라면 그 안에 지구를 60개 넘게 담을 수 있습니다. 천왕성은 물과 메탄, 암모니아 얼음이 주성분인 얼음 거인입니다. 수소와 헬륨으로 가득한 목성, 토성과는 그 속을 채운 것이 다른 거죠. 태양계의 얼음 거인은 천왕성과 해왕성, 이 둘뿐이에요. 천왕성의 안쪽에는 두꺼운 얼음 맨틀이 있고 그 깊은 곳에 작은 암석 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얼음은 차갑고 단단한 게 아니라 엄청난 압력에 짓눌려 뜨겁고 걸쭉하게 흐르는 얼음이에요. 발 디딜 단단한 표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천왕성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건 대기 속 메탄이 붉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태양빛 속 붉은색은 삼켜지고 푸른빛과 초록빛만 우리 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천왕성은 차가운 바다 같은 맑은 청록빛을 띱니다. 천왕성의 대기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 그리고 약간의 메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메탄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 적은 메탄이 행성 전체의 빛깔을 푸르게 물들였어요. 가장 적은 것이 이 세계의 인상을 결정한 셈이죠. 그런데 천왕성의 구름 속에는 뜻밖의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구름 최상층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되었어요. 썩은 달걀 같은 냄새를 풍기는 기체죠. 그 아름다운 청록빛 세계가 가까이서 맡으면 지독한 냄새를 품고 있다는 게 묘한 반전입니다. 천왕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84년이 걸립니다. 사람의 한 평생과 거의 맞먹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늙어가는 동안 천왕성은 겨우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그 한 해 안에서 시간은 우리와 전혀 다르게 흐르죠.
1781년에 발견된 뒤로 천왕성은 아직 태양을 3바퀴도 채 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공전을 마치는 건 2033년이에요. 그 자리로 돌아오는 동안 지구에서는 산업혁명이 지나가고 2번의 세계대전을 겪고 사람이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천왕성의 하루는 약 17시간 14분입니다. 한 해는 84년으로 그토록 긴데 하루는 오히려 지구보다 짧아요. 느리게 태양을 돌면서도 스스로는 빠르게 도는 세계입니다. 천왕성은 대부분의 행성과 반대로 거꾸로 자전합니다. 태양계에서 이렇게 거꾸로 도는 행성은 금성과 천왕성 단 2뿐이에요. 모두가 한쪽으로 도는 가운데 천왕성만은 고집스럽게 다른 쪽을 향합니다. 천왕성의 가장 큰 특징은 자전축이 약 98도나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똑바로 서서 도는 다른 행성들과 달리 천왕성은 거의 옆으로 누운 채 공처럼 굴러가듯 태양을 돌아요. 태양계에서 오직 천왕성만이 이렇게 누워서 돌고 있습니다. 천왕성이 왜 이렇게 누웠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태양계가 막 만들어지던 무렵 지구만한 천체가 정면으로 부딪혔으리라 추정할 뿐이에요. 수십억 년 전 단 한 번의 충돌이 지금까지도 이 행성의 자세를 결정하고 있는 거죠. 누운 자전축 때문에 천왕성의 계절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 극단적입니다. 한쪽 극은 42년 동안 낮이 이어지고 그 반대쪽 극은 42년 동안 깊은 밤에 잠겨요. 그곳에서 태어난다면 단 한 번의 해돋이를 보는데 평생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천왕성의 온도는 약 영하 224도. 지금까지 행성에서 측정된 온도 중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더 멀리 있는 해왕성보다도 더 차갑게 식을 수 있는 곳이에요. 가장 먼 행성도 아닌데 가장 추운 그 이유는 천왕성의 안쪽에 있습니다. 다른 거대 행성들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안에서 뿜어냅니다. 하지만 천왕성은 내부에서 새어나오는 열이 거의 없어요. 스스로를 데우던 불씨가 꺼진 채
오직 먼 태양의 희미한 온기에만 기대고 있을 뿐입니다. (1986년) 탐사선이 가까이서 본 천왕성은 무늬가 거의 없는 매끈한 청록구치였습니다. 목성의 소용돌이도 토성의 줄무늬도 없이 그저 고요하고 균일한 얼굴이었죠. 가장 단순해 보이는 그 모습 뒤에 가장 이상한 비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평소엔 그토록 잔잔하지만 천왕성도 표정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분전 무렵이 되면 대기 곳곳에 밝은 폭풍 구름이 피어올라요. 잠든 듯 고요하던 행성이 긴 계절의 길목에서 잠시 깨어나는 셈이죠. 이렇게 거대한 행성인데도 천왕성의 표면 중력은 지구의 약 89%밖에 되지 않습니다. 덩치는 지구의 4배가 넘지만 속이 가벼운 얼음과 가스라 끌어당기는 힘은 비슷한 거예요. 크다고 해서 더 무겁게 누르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천왕성에도 13개의 어둡고 희미한 고리가 있습니다. 토성의 밝고 화려한 고리와 달리 천왕성의 고리는 거의 검은색에 가까워요.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아 오랫동안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천왕성의 고리는 1977년에야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천왕성이 어느 먼 별 앞을 지날 때 그 별빛이 깜빡이며 여러 번 가려졌어요. 행성에 닿기도 전에 별빛을 가린 무언가, 그것이 보이지 않던 고리였습니다. 천왕성이 옆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그 고리들도 함께 누워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가 옆으로 둘러져 있다면 천왕성의 고리는 세로원처럼 위아래로 행성을 감싸고 있어요. 누운 행성을 두른 세워진 고리, 태양계 어디에도 없는 풍경이죠. 천왕성에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29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작고 어두운 하나는 2025년에야 강력한 망원경의 긴 노출 끝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우리가 다 안다고 여기는 지금도 천왕성은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왕성의 위성들은 신화가 아니라 문학에서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가 알렉산더 포프의 시 속 인물들이죠. 가장 차갑고 먼 얼음 위성들이 가장 따뜻한 이야기 속 이름을 하나씩 나눠 가진 셈이에요. 천왕성의 가장 큰 위성은 셰익스피어 희곡 속 요정 여왕의 이름을 가진 티타니아입니다. 태양계 전체에서도 8번째로 큰 위성이에요. 얼음과 암석으로 된 이 조용한 세계가 그 먼 곳에서 천왕성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티타니아 곁에는 4개의 큰 위성이 더 있습니다. 오베론, 아리엘, 음브리엘, 그리고 미란다. 5 형제처럼 천왕성을 두른 이 위성들은 모두 셰익스피어와 포프의 작품에서 이름을 받았어요. 누운 행성을 둘러싼 5개의 이야기인 셈이죠. 작은 위성 미란다에는 베로나 절벽이라 불리는 거대한 벼랑이 있습니다. 높이는 약 20km.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절벽으로 알려져 있어요. 중력이 약한 그곳에서 발을 뗀다면 바닥에 닿기까지 10분이 넘게 아주 천천히 떨어질 거라는 계산도 있습니다. 이 먼 행성을 가까이서 본 탐사선은 1986년에 보이저 2호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지구를 떠난 지 9년 만에 천왕성을 스쳐 지나가며 새 위성 10개와 보이지 않던 고리들을 처음 보았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어떤 탐사선도 다시 천왕성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천왕성은 아직 제대로 탐사되지 못한 세계입니다. 단 한 번의 짧은 방문 이후 40년 가까이 아무도 다시 가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천왕성에 궤도선을 보내는 일을 다음 세대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누운 행성의 비밀은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천왕성의 자기장은 자전축에서 약 59도나 기울어져 있고 행성의 중심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성은 자기장이 자전축과 나란한데 천왕성은 그조차도 어긋나 있어요. 누운 자세도 거꾸로 도는 방향도 비뚤어진 자기장도 모든 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세계입니다. 천왕성이 누운 채 돌기 때문에 그 자기장의 꼬리도 아주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행성이 회전할 때마다 자기 꼬리가 코르크스크루처럼 나선으로 비틀려 우주로 길게 뻗어나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꼬리마저 천왕성에서는 비틀려 있는 거죠. 천왕성의 깊은 내부는 상상하기 힘든 압력으로 짓눌려 있습니다. 그 압력 속에서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바뀌고 액체 탄소의 바다 위를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빙산처럼 떠다닐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곳에 다이아몬드의 바다가 펼쳐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로는 다이아몬드의 비가 내릴지도 모릅니다. 압력이 메탄을 분해해 만든 다이아몬드가 무게를 못 이기고 행성 깊은 곳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거죠. 가장 춥고 가장 기울어진 세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어쩌면 지금도 다이아몬드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천왕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음악과 함께 편안한 밤 보내세요.